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정고점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의견 궁금합니다. 정고점 회복됐다고 또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시세 정고점 회복, 서울 전체 95% 회복, 서울 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과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조사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5억 8,135만원으로 21년 99%까지 회복됐고 이렇게 됐고, 서초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다. 강동, 노원, 강북, 관악, 도봉 이런 데는 80%대지만 느리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회복이 더 빠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압구정본 현대 89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115억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특수거래인데 이 당시에 115억만 됐냐? 교환거래였죠. 115억짜리랑 51억으로 신고가 띄었습니다. 등기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교환거래니까 요건. 그러면은 하나는 115억, 하나는 51억으로 각각 신고가를 찍었는데 교환거래예요? 그러면은 얘 100억하고 36억. 요래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요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둘 다 높여가지고 둘 다 신고가로 찍었으니까 당연히 신고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하락 상위권 보면은 다 서초, 강남, 서초, 강동, 서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송파. 어라? 서초, 강남. 저 여기까지 봤을 때 강남 4구에서 다 나왔습니다. 뭐가 회복이 되냐? 또 항상 지표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들어가서 통계 보드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보시면은 최근에 하도 부추겨서 서울 이렇게 살아났는데, 자, 강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하도 부추기니까 상승이 나오긴 나왔죠. 근데 그게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여기 보시면 그 전에 하락폭 계속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상승 많이 나와요. 60인데 하락폭은 세 자릿수까지 갔었고요. 여기서 주간으로 보면은 얼마 안 보이니까 여기 강남구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119 이렇게 나왔는데, 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기간 보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봤을 때 떨어지는 기간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전만큼 회복이 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됐다고 하는 것, 분석하는 것들에 따라서는요, 고가 단지 중심적으로 분석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곳 위주로 많이 분석을 했을 거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사화되는 것은 올라가는 것 해가지고 여기는 저거 좀 나왔고 여기는 신고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되냐?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죠. 정고점 그만큼 회복한 단지도 있고 아닌 단지들도 많죠.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단지들은 비중이 적었나 보죠. 올라가는 것 중에서 전 신고가를 넘어선 단지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올랐길래 전부 다 그렇게 되냐? 아까도 보시면 저 단지들, 이런 단지들 보면은 30%, 20% 막 떨어진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최고 상승 이렇게 찍어봐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간 대비로 해가지고 막 찍어보면은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이 뜨고 있죠. 저런 기사들이 왜 나오는지는 뻔합니다. 부추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아파트라는 것 가격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를요 20억에 거래 3건만 띄워봐. 이 단지의 시세가 아무리 2000세대짜리 단지더라도요 고작 3건의 거래로 여기의 시세는 20억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20억짜리를 10억 거래 3건만 띄우면은 이 단지의 시세는 10억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회복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용 많이 했던 게, 예전에 저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가 16억에서 17억 수준이었는데 라는 사람이 해송같이 등장해서 매물 다 내려라, 다 20억, 21억으로 올려라, 그리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무조건 팔아라, 1등으로 파는 사람한테 수수료 1억 추가로 주겠다, 플러스 공인중개사들 몇 명한테 무슨 이야기를 돌렸냐면요, 거짓 거래 정보를 주면서 요걸로 띄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추가로 뭐 했어요? 언론사에다가 강남권 평당 가격 1위 아파트 어디다? 아크로 리버파크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시세를 엄청나게 올린 대단한 업적이 있는 분입니다. 저분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그래서 조합장 할 때 조합원에 문제 있는 거는 가가지고 본인이 막 폭력 쓰고
상욕하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비는 조합비로 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부자 되게 만들어주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져.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저기는 그래도 서초구고 아크로 리버파크 위치 자체가 강변이고 이런 거니까 통했겠지만 아무데나 그게 다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 수 있냐 없냐죠. 수요 공급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 그래프는 공인중개사들이 수요 공급 그래프를 다 배우는데 수요는 예측이 불가하죠. 공급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급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수요가 없는 시장이냐 공급이 없는 시장이냐. 그리고 신축 아파트 보세요. 신축 아파트 얼마나 개판으로 지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고 말한 인간들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분양가 올려야 된다고 말한 정부도 잘못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맛있게 먹어야지 해가지고 25,000원짜리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배달이 왔는데 오라는 피자는 안 오고 버집 피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별 1개 달고 리뷰 남기죠. 근데 집주인이 여기다 달고 뭐라고 댓글 달아요? 물가가 올라서 25,000원짜리 피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벌집 피자 과자 한 봉지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정부한테 이야기했더니 정부가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요 최근에 이거 오히려 3만원으로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돼요? 지금 집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피자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벌집 피자인 거예요. 거품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럼 편의점 가서 벌집 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피자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비자 입장을 생각 안 해요? 만드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려야 됩니다. 생산자 입장이고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 수요인 건데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하면서 맨날 왜 공급만 이야기를 하냐.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자꾸 벌집 피자가 오니까 안 사 먹어요 하니까 벌집 피자를 편의점이나 뭐 과자 공장에서 100개씩 사다가 50개밖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피자 값은 3만원, 35,000원으로 더 올려야 된다. 벌집 피자를 팔지만 이 이야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지금 수요의 여러 개요. 근데 한두 번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계속 사 먹겠죠. 모르는 사람들이야 벌집 피자일 줄 모르고 주문을 했죠. 사진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진은 막 피자 헉 그런 느낌으로 딱 사진 올려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시켜 먹겠죠. 근데 시켜 먹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시켜 먹겠어요? 아니죠. 지금이 그런 시장이에요. 정보점 회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냐면은 통계상으로 정보점 회복이 된 단지들도 물론 있어요. 신고가 찍는 단지들도 있죠.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그렇다고 칩시다. 아닌 데는. 그리고 압구정 현대 같은 데도 신고가 자체를 저렇게 교환거래로 띄우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저런 데서 넣었을 거예요. 왜? 기사 나오는 거 봐봐라. 기사 나오는 데서 뭐라 그래요. 압구정 현대 그거 교환거래로서 둘 다 신고가로 가격 띄운 게 뻔히 보이는 정황에서도 압구정 현대가 얼마 전에 115억을 찍어서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내가 하루에 식비를 쓸 수 있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저런 데다가 3만원 쓰면 3일은 굶어야 돼요. 벌집 피자 한 봉지를 3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5,000원, 만원짜리 사 먹을 돈도 3일 동안 못 사 먹으니까 다른 데까지 다 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 살리겠다고 지금 정고점 이야기 왜 나오냐? 정고점 이야기 왜 나오겠어요? 정고점 돌파할 거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현재 시세보다 비싼 것도 너네가 감안해서 사라. 신축 아파트는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너네가 사놓고서 3년 뒤에 있으면 가격 더 올라갈 거야. 둔촌주공 봐봐라. 분양받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가격 올라가는 거 봐봐라.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구분도 안 해놓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이런 걸 하겠냐. 지금 너네가 집값 계속 올라갈 거니까 차라리 분양을 받아라. 신축이 더 좋다. 이렇게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PF가 5에서 10%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근데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25,000원짜리 벌집 피자를 3만원으로 올리겠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25,000원밖에 없으면 거기는 다시는 안 시켜먹는 거예요. 처음 모르고 시켜먹는 사람들도 못 시켜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능하겠어요? 그럼 피자집은 당연히 망해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 행태가 그렇다. 집이면 적어도 집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피자집도 올바르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 다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10%밖에 안 돼요? 지금 기사 나오는 거 신축 아파트 여러 가지 보더라도 하자 나오는 거 보면 10%밖에 안 돼요 그게?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만큼 나오는데? 그리고 10%만 터진다고 해도 그게 10%로 끝나요? 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은 저축은행 한 300개 정도 됐었어요? 그 중에서 31개 터졌죠. 한 10% 터졌어요. 감당 가능한 수준이에요? 아니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고점 회복이 아니라요. 정고점 회복 호소인인 거고
그걸 통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부추기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유동성 쪼이기는 어떻게 막을 거냐. 정부에서 계속 유동성을 풀어요? 계속 유동성 풀면은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베네수엘라 꼴난다고 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 8년 차니까 망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겠죠. 아니요. 지금은 유동성을 쪼여야 될 텐데 유동성을 풀고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몇몇 신고가 뜨는 걸 가지고 더 부추겨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다? 부동산 PF 터지지 않게 건설사들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